안녕하세요. 장검중 2학년 학생들.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원래는 전학년 등교로 금요일 내일 여러분하고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됐네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2학년들은 다음 주에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근데 이제 한 학년씩 등교를 하면서 우리가 3주에 한번 보게 돼가지고 쌤 수업이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2학년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동안 온라인에서 쭉 해온 경력이 있으니까 2학기 때는 더 잘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2학기 때 이제 영상 해보니까 10분씩 잘라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그러니까 30분 한꺼번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제 좀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10분씩 잘라서 계속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고요. 문제 역시 수업 영상 1번에서 문제 1번, 수업 영상 2번에서 문제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상에 맞춰서 문제 하나씩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올릴 건데 이제는 진짜 2학기 때는 3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온라인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들으면 무조건 남길 거야. 무조건 내가 다시 다 피드백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2학년이 걱정돼서 꼭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남기든 내가 학교를 부르든 카톡으로 다시 받든 어떻게든 여러분이 과제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할 만큼 영상을 제대로 봤어요라고 확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니까 오타도 허용 안 할 겁니다. 2학년은. 내가 해보니까 조금 여러분은 엄격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관식으로 문제 그대로 낼 거고 계속 내가 그 피드백 받아본 친구는 알겠지만 진짜 학습지에 찾으면 바로 답 찾을 수 있거든 얘들아. 어렵지 않게 낼 거니까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 2학년들은 온라인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내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면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듯이 우리 2학기 때부터 고려 후기 파트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고려 역사가 약 500년인데 이 500년을 한꺼번에 통째로 보기 힘드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공부를 할 때 고려 500년사 쭉 있으면 한 반절씩 해가지고 전기, 후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요. 이 근데 전기에서 후기로 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배울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인데요. 한때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하더라고. 고려시대 자체가 드라마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말 그대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무신들이. 그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빡 하고 장악을 하는데 싸움 잘하는 놈들이니까 이긴 거죠.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려 그 세월이 약 100년. 100년 동안 기존의 제도대로 고려를 통치하지 않고 이 무신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고려 제도가 크게 한번 휘청하고 바뀌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전쟁을 하거든? 근데 이번엔 좀 쉽지 않아. 거란 여진 때랑 달라. 몽골하고 전쟁을 하면서 또 한 번 고려가 휘청하고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가 완전 그 제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고 슬슬 몰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2학기 때 조선까지 해서 쫙 해가지고 배울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조선도 500년인데 조선이 참고로 고려보다 할 게 훨씬 많거든요. 더 중요해. 최소한 조선까지는 2학기 때 다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얘들아. 진짜 무슨 시험이건 막론하고 요 시기부터 조선까지가 제일 출제율이 높아. 뭐 수능이 됐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이 됐건 기타 뭐 역사 관련 모든 시험들은 이 파트가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정말 중요한 파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찬찬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온라인 때문에 학질 미리 못 주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바로 2학년은 등교하니까 내가 그때 같이 학지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여러분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128쪽
학지로는 딱 요 부분인데 역시 올려는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진짜로 수업 시작하면요. 자, 바로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 무신 정변입니다. 자, 정변, 난, 쿠데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즉 고려의 무신,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거야. 아니 왜 군인들이 멀쩡하게 나라 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난을 일으키게 되느냐? 상황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때는 군인들이 난을 안 일으키는 게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고려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차별해. 고려가 이거 아마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요. 고려가 나라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를 만들 때 송이라고 하는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송나라가 문치주의라고 하는 문신 중심의 정치를 한다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송나라의 특징인데 고려가 송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려 역시도 이 문치주의 색깔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문신 중심의 정치 성격이 점점점 강해졌다라는 거고요. 계속 문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짜 이게 누가 봐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똑같이 나란 일을 하는 문신과 무신이에요. 하지만 승진을 할 때 그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신은 당시 정삼품이라고 불리는 요 지위까지만 승진이 가능한데요. 근데 실제 고려에서 가장 이름난 우리 그 문벌귀족이라고 배웠었잖아. 이 문벌귀족이 보통 5품 이상을 문벌귀족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이자겸처럼 나 진짜 잘 나가, 레알 잘 나가라고 부를 정도면 보통 2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품 이상이 진짜 잘 나가는 집안들이야. 근데 이 2품 이상의 가장 높은 직위는 오로지 문신만 가능해. 그러니까 순수 무신들은 어떻게 해서도 최고의 문벌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이름 날린 문벌귀족들은 다 문신이라든가 무신을 겸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최고 자리는 문신만 가지는 거죠. 근데 뭐 워낙 당시 나란 일 자체가 뭐 글 쓰고 이런 거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 무신들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 자기들이 정 안 되면 시험 쳐가지고 문신 겸직하면 되니까. 근데 열받는 건 누가 봐도 무신이 활약하는 되는 상황.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군대를 이끄는 가장 높은 최고 지휘관, 흔히 원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최고 지휘관 역할을 무신이 안 합니다. 문신이 해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서 가장 이름났던 장군, 우리 거란하고 전쟁할 때, 여진하고 전쟁할 때 배웠던 장군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거란하고 전쟁했을 때 활약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그래, 외교 담판했던 서희 전쟁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문신이에요? 괜히 외교한 거 아니에요? 말고도 거란하고 했을 때 우리 유명했던 전투 크게 승리했던 거 귀주대첩 강감찬 강감찬 장군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문신이에요. 강감찬도 문신이고요. 우리 여진하고 전쟁할 때 동북구성 별무반 윤관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름난 장군님 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문신 출신들이야. 무신이 아니야. 근데 역사서에 이 전쟁의 그 승리자로서 가장 최고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근데 무신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략 전술을 훌륭하게 잘 짜서 전쟁을 이긴 건 맞지만 결국은 그 밑에서 실제 와 하고 창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운 건 대부분은 무신들이거든. 근데 자기들은 명예적으로 이름이 훨씬 깎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최고 지휘관을 못 가지니까. 그게 너무 열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문신이 더 높아. 자연스럽게 무신들을 어느 순간부터 깔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무신 따위가 어유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역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문신을 겸하는 무신이면 좀 나은데 순수 장군들, 순수 무신들은 어이구 하면서 막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그 수염이 불탔던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이거 우리 교과서에도 있어요. 126쪽에 교과서 피시면요. 그
첫 번째 그림 있잖아요. 불타는 거 보입니까? 그 그림이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 그 유명했던 장군님인데요. 정중부라고 이 장군님이 싸움을 진짜 잘하고 그래가지고 무신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수염이 너무 멋지고 그래서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뭐랄까 간지나고 카리스마 나고 섹시하고 되게 멋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되게 정중부를 이뻐했대요. 내가 봐도 자네 수염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싸움도 잘하는 게 수염까지 멋있으니까 이렇게 간지가 나잖아. 그래서 막 명령할 때도 수염 파락파락파락 하면서 막 너무 간지나. 아, 당신 너무 멋있어 하면서 되게 예뻐했는데 그걸 문신들이 되게 질투를 한 거야. 무신 따위가 왜 왕한테 이쁨을 받지?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앞 시간에 김부식이라고 기억나죠, 여러분? 그 삼국사기 있었던 묘청하고 라이벌이었던 이 김부식 아들이 김돈중이거든요. 예, 인종 때부터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김부식 집안이야. 이 김돈중이 이 문벌귀족계에서는 이제 넘버 원, 투 하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정중부가 이쁨을 받으니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이게 다 저 수염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우연히 여기 자세히 적혀있지만 기회를 봐서 이 정중부의 숨을 김돈중이 의도적으로 불을 태우는 이게 장난이 너무 심하죠. 불타다 잘못하면 화상 입잖아. 다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정중부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 일이잖아. 그게 김돈중이란 게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됐거든? 근데도 막 아무도 김돈중을 뭐라고 하지 않아. 물론 김돈중이 워낙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란 점도 있지만 이 정중국 무신 따위가 평소에 왕의 이쁨을 받는 게 안 그래도 괘씸했는데 잘 됐다 이거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무신들이 굉장히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미움을 받는 사람이야. 미움을 받는데 누가 봐도 내가 미움 받을 짓을 해. 뭐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내 성격이 좀 찌질하고 막 아무튼 이쁨 받을 짓을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움을 받아. 그럼 솔직히 좀 큰 소리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기 고려는 앞에 우리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많았던 시기거든. 다시 말해 최고 지휘관은 문신일지라도 그 밑에서 이 무신 세력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면서 활약을 했던 시기야. 그 공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그 백성들 사이에서나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던 시기거든. 내가 절대로 푸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라가 날 푸대접하는 거야. 목숨 걸고 싸워서 오면 뭐해? 내가 최고 지휘관이 아니란 이유로 역사에서도 내 이름이 남지 않아. 상을 받을 때도 내가 2등, 3등으로 밀려. 어,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얘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데 그래도 나름 참아보려고 했어. 그 뭐 명예 대수야? 백성들 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일한 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 명예도 안 주고 관직도 못 올라가고 열받아 죽겠는데 밥까지 안 주는 거야. 자, 이때 무신들을 상대로 경제적인 수탈까지 이루어집니다. 바로 당시 군인들의 월급이었던 이 군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배웠던 그 전식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는 땅인데 이걸 문벌귀족들이 뺏어가.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음서 때문에 그래. 우리 앞에 음서할 때 여러분 오 했잖아. 이 음서가 세습되는 땅이다 보니까 계속 문벌귀족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땅을 불리거든. 나중에 가면 지들 먹을 땅이 부족한 거야. 그럼 자기들은 땅을 계속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 군인들의 월급을 빼서요. 게다가 솔직히 여진하고 그 사대 관계를 맺은 후로는 실은 전쟁이 좀 줄었던 건 사실이거든. 이 전쟁이 줄니까 문신들이 더더욱 니네 일 안 하잖아 이러면서 막 걔 월급을 뺏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 군인들이 전쟁이 없다고 일을 안 하느냐? 아니거든. 열심히 훈련 받고 막 이제 여러분도 그 군인들 보면 알잖아요. 이 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군인들이 노는 게 아니거든.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월급을 뺏어가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 심지어 군인들이 나라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 받느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 뭐 전쟁도 없는데 무슨 훈련이냐 이러면서 노역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노가다판 이 공사장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무신들을 니네 그냥 삽질이나 해라 이러면서 왕의 별장을 짓는다든가 뭐 문벌귀족들이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때 막 데리고 가서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야. 이 너무 열이 받는 거지 무신 입장에서.
와,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기본적으로 차별 대우도 열받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나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면 갈수록 경제적 수탈까지, 노예처럼 부려먹기까지 한 대우가 너무 나빠지는 거야. 근데 이걸 수습해야 될 당시왕, 의종마저도 제대로 이걸 수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의종이 굉장히 무능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사치하고 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무신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데요. 당연히 이건 무신들이 뭔가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결정타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이 못 살아! 하고 빵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